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이렇게 3월 22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고요. 주식이 크게 밀리고 크게 올라가고 하는 거 없이 약보합, 강보합.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장의 이 시황하고요. 또 항상 살펴보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하고 바이넥스를 살펴볼게요. 바이넥스는 더 이상 악재가 반영 안 되는 듯한 생각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지켜줄 자리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수 차트를 보면 첫 주 시작이죠.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렇게 지금 주봉에서 5주선을 저번 주에 이제 회복해주고 10주선까지 회복해줬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5주선이나 10주선 밑을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데 자, 꼬리가 기가 막히게 10선을 딛고 돌아섰죠. 이 상황까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일단 좋은 자리는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 5주선의 변곡점, 그러니까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5주선의 변곡점이라는 게 일종의 매물대 때문에 생겨요. 이렇게 매물대가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965포인트, 지금 1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겠는데 이 1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째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내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내일까지는 잘하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60일선을 회복해주고 자, 5일선 이탈하지 않았죠.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지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965포인트에 좀 매물대들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스피 차트의 주봉을 보시면 코스닥 그다음 코스피가 조금 더 확실히 안 좋아요. 5주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코스닥은 5주선 회복을 해주었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주선 회복을 못 해주었죠. 이렇게 5주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5주선 회복을 못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월요일 지금 첫 주 시작인데 이번 주에도 5주선 회복하는 이렇게 꼬리는 달았지만 결국 회복 못하고 이렇게 약보합에 끝나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화수목금 4월일에 이 5선 가고 10주선만 돌파 이에 올려주면 자, 코스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이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 황금인선을 기준으로 잘 돌파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깼고 또 오늘 이렇게 십자도리가 그려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직 이렇게 강한 수급이라든가 강한 거래량들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마 지루하고 자, 힘이 없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팔았죠. 많이 팔고 자, 연기금은 당연히 팔고 자, 금융투자가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는 바람에 오늘 금융투자가 조금 방어를 해주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외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지금 개인 기관은 좀 들어온 편인데 연기금도 들어왔고 근데 이 외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자, 조금 이렇게 시장을 조금 깔끔하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 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팜하고 바이넥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그나마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또 큰 악재가 반영되지 않는 더 이상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보면 항상 이렇게 제가 이제 미리 전날 깨지 않아야 될 자 이렇게 선으로 거놓죠.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괜찮고 또 올라갈 때도 21선을 자주 맞고 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 꼭 맞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21선 근처를 돌파 시도 실패했고 자, 지켜줄 자리는 5일선은 잘 지켜줬죠. 일단 추가로 5일선이나 11선을 이탈하더라도 반드시 말씀드린 이 5일선의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5일선이 이렇게 둥그스럽게 돌아가는 자, 이런 구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잘 지켜줘야 될 지지선인데 가격이 이 3만원 초반이 돼요. 31,000원 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또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3자가 2자로 바뀌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일단 21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자, 3만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자,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좀 이제 주식이
언제까지나 올라가지만도 않지만 또 언제까지 떨어지지만도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언젠간 안정감을 찾죠. 자, 주봉을 보시면, 이 5주선 맞고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데 오늘 딱 5주선 맞고 떨어졌죠. 저번 주에 이렇게 보시면, 꼬리 달고 이렇게 긴 꼬리 달고 양봉이 생겼지만 이번 주에 5주선 회복. 자, 이 주식이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밀릴 거야 그러려면 5주선 돌파 안착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려면 일봉에서 마찬가지로 21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들 사는 자 이런 분인데 기법에서 좀 팔았네요. 크게 저 수급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아무튼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분봉에서 봐도 이게 저번 주부터 제가 그려드린 자리죠. 분봉에서 밀릴 때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깼죠? 오지도 않고. 자, 근데 이 일봉에서만 21선 회복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앞서서 60분봉. 60분봉이다 보니까 이 봉 하나가 1시간짜리가 되죠. 자, 1시간짜리가 지금 계속 옆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지루했을 거예요. 이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자, 그래서 21선이 가파르게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옆으로 가면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가격대가 32,000원대가 돼요. 21선의 가격이 역시 32,000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21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아마 21선이 더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 따라 올라가고 21선 가면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일선이 11선, 21선을 딱 돌파할 때가 바로 자 중요한 이 황금 골든 크로스가 생기겠죠. 보통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비교해드리는 신규 상장률 제일전기공업이 있는데 자 이렇게 5일선이 중구스럽게 돌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21선 돌파 안착하면은 이렇게 추세가 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1선 회복이 중요해요. 자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지지만도 않듯이 또 언제까지 올라가지만도 않고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하락할 때는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고 뚫어줄 자리는 뚫어줘야 되는데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21선 돌파 안착할 때가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 3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3만원부터 31,000원 요 근처에서 매수 그리고 깨면 손절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살펴보면 이제 웬만큼 악재가 거의 뭐 반영 안 되는 듯한 느낌이죠. 하긴 예전에 한 38,400,000원 되던 주식이 만원대 초반가 13,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자 순간 충격이 크긴 했는데 이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는 당연히 월봉에 생긴 변곡점 이 자리를 어떻게 뚫어놨는데 우리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긴 꼬리를 이번 달에 달았죠.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악재나 이런 게 있어도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는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잘 돌아서 찍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조금 저번 주에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이동평균선 5주간의 간격 그리고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60주선을 강하게 이탈했죠. 자, 60주선을 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60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빠르게 회복할수록 주식이 빨리 회복이 되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긴 했어도 종가상 회복을 못 해줬죠. 근데 이번 주도 지금 지금 첫 주 월요일에 회복을 못 해줬는데 이만큼 또 60주선이 새로운 저항선이 돼. 근데 내일이나 아직 이번 주가 화수목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 화수목금 이래도 이 60선이 올려놓고 5주선이 회복해주면 자 바이넥스는 이제 추세로 어느 정도 바닥다지기를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뭐 이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자 이제 바이넥스도 소명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소명 절차만 좀 깔끔하게 받아들여지면 좀 비교적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일단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3월 16일 날 5일선을 회복한 이후에 자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꼬리가 우선 딱 찍고 올라갔고 오늘도 꼬리가 딱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고가가 한 7%대, 종가가 3%대 끝나는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자 일단 21선하고 만날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해주고 장악해주냐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저항선인 예전에 한번 제 바이넥스 저항선 말씀드렸죠. 또 처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바이넥스는 이때 가격 23,000원 5,000원이에요. 그래서 23,000원 5,000원만 가면 3만원
23,000원, 5,000원만 가면 3만원, 33,000원 이렇게 갔던 주식인데, 자, 지금 어쨌거나 이제 2만원대 있기 때문에 19,000원대에, 자, 이 친구가 한번 올라가면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23,000원만 가도 거의 상한가예요. 물론 한 번에 갈지 차근차근 갈지 몰라요. 그래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좀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자 23,000~24,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25,000원 갔을 때 이 자리에서 얼마나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좋은 뉴스라는 거 호재에 따라서 물론 이 뉴스는 항상 후반형이에요. 이 뉴스가 뜨기 전에 벌써 아마 이 주식이 이 바이넥스가 좋다면 이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다 뚫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꽤 중요한 편인데 아마 1차적으로 제일 크게 맞고 떨어질 자리가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잘 타고 올라가는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 리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일선 리틀하게 되면 11선까지 밀리게 되면 자 다시 한번 17,000~18,000원대까지 오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5일선을 꾸준히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이 61선 가격이 지금 정확히 24,000~25,000원이기 때문에 25,000원대 자 이 자리까지 한 받고 떨어지는 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봉에서 좀 아쉽긴 한데 바이넥스 어쨌거나 이번 주 60주선만 회복해주면 조금 한숨 놔도 되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60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거나 내일 5일선에 깨면 자, 다시 한번 살짝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시황하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